자, 안녕하세요. 고1 친구들 여러분, 우리 카만추 고1 여러분, 우리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등교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등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사회를 이렇게 좀 다뤄볼 텐데요. 좀 실강 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공부는 뭐 다른 대답 없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과목의 특성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 고1 통합사회는 한마디로 용어 정리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초반부는요. 그래서 통합사회를 1학년에서 배우고 이제 이게 전부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서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사회 영역의 경우에는 뭐 여러 과목이 법과 정치, 사회문화, 뭐 세계사, 세계지리 여러 과목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텐데 그 선택해서 배우는 전문 교과의 기초에 해당하는 게 통합사회 영역입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우리가 선생님 영어 수업 때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그 문법 수업을 할 때 예비 고1을 위한 여러분들 문법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처음에 용어 정리를 했죠. 우리 문법에서도 왜냐면 선생님 설명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다. 우리 구가 뭐다. 절이 뭐다. 문장 성분이 뭐다. 품사란 게 뭐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먼저 정의를 내리고 앞으로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걸 의미한다 라고 먼저 확실히 해두고 아마 수업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통합사회가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용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특히 여러분 내신 시험은 결국 문제 내기 좋은 게 학생이 이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그래서 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문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용어를 물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수능 형식으로 뭐 대화나 혹은 사례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해서 이제 문항에 이제 서술식으로 문항에 이렇게 제시를 해서 뭐 그 용어를 사용해서 뭐 잘 이해를 했다, 뭘 적용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공부가 용어의 정의 반대로 어떤 정의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은 공부를 해주셔야 아마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통합사회를 이렇게 좀 다뤄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은 통합사회 가장 먼저 처음 나온 내용은 관점이라는 내용입니다. 관점은 다시 말해서 볼관, 그래서 우리 보는 점, 즉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영어에서 point of view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관점, 그대로 우리말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합사회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어떤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느냐, 어떤 걸 우리가 고려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가 또 보면은 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다 고려해 넣어서 바라보는 게 통합적 관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시간적 관점이 나오는데요.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을 거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그 고려를 해서 사회 현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잖아요. 즉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맥락 속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자, 어떤 예를 선생님이 들어보냐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나라마다 법률 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 제도는 존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형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전을 펼쳐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 가끔 보시면요, 뭐 연쇄살인인가요? 어쨌든 아주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판사가 뭐 사형에 처한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시냐 하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아무리 형벌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한다고 해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우리 어떤 형을 이렇게 우리가 교도소, 요즘에 이제 그죠, 구치소 등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무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형은 전부 그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사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이렇게 결재가 나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건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계속 보류하고 고려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1998년 이후로는 사형이 실시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 보류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적 관점으로 보자면 과거에 어떤 사형제도를 사형을 집행했다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란 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알고 봤더니 뭐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형을 받을 만한 그게 아닌 게 드러났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과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반대로 세계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 사형 집행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퍼센트를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뭐 하여간 절대 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나라가 200여 개 이렇게 되는데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거 보면 사형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사형이 있는 나라도 많은 경우가 우리나라처럼 사형 집행에는 좀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더군다나 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사람의 출신인 나라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걸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형의 집행 비율이 낮죠.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국제법상 상호주의, 상호 호혜의 원칙 또는 상호주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섭외사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건 더 복잡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신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 그 나라에서 사형이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형사범죄자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능한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해주거나 이렇게 집행을 이렇게 고려하게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과 정치를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법이 바뀔 때 그 형법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더 불리하게 바뀌면은 그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범죄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뀌었을 때 그 판사가 판결을 했을 때 이게 이 사람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옛날 법보다. 그런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해주는 예외가 있거든요. 즉 어떻게든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의 법치의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거 없어요. 얄짤 없어요. 외국이라 그래도 상대방의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사형 집행해 버립니다. 그럼 뭐 어떻게 중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했을 때 중국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그럼 어떻게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될까? 중국을 왜
외국인이 지금 선생 수업 듣고 있는 카마조 회원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은 사형 집행에 제일 이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마약 사범입니다. 물론 나쁜 거긴 하죠. 마약 사범. 그래서 뭐 중국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치매, 중국에 입국하거나 이제 중국의 그 법 집행 기관이 이렇게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짐에 마약이 들어 있으면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네.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약 사범 우리도 당연히 벌을 받는데 징역에 해당할 만한 마약 조직과 관련이 있다거나 이러면 중국은 그 부분은 바로 사형이에요. 일단 사형이에요. 마약의 판매 또는 마약 조직 관련 범죄 등등 다 사형이에요, 중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격한 걸까 해서 바로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자, 사회하자. 이 경우는 중국의 이제 법 집행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중국은 우리 19세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픈. 왜냐면 중국은 자기 나라를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름부터가 중국,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국력도 아주 다른 나라보다 강력하다. 이런 건데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게 있죠, 중국이. 바로 1840년대, 50년대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시면 나오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1차, 2차 아편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를 치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국, 서양을 함께에게 그냥 박살나고 또 2차 아편전쟁은 영국, 프랑스 그게 이제 연달아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1905년이었나요? 1900년이었나요? 그때 우리가 유명한 그죠? 그 영어는 The Boxing Riot and the Boxers Rebellion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의화단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개국 연합국이 이제 결국 중국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자금성도 점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런 다른 건 몰라도 마약은 안 놔준다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시간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어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나 또는 어떤 그 사회 이런 현상 같은 걸 볼 때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얘 왜 이렇게 민감해? 얘 어릴 때 그런 게 트라우마가 있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은 그거를 국가 단위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러니 안 중요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간적 관점이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 말 그대로 이거는 공간이죠.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를 공간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그 공간 정보인데요. 우리가 이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 이거를 매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 자체는 어떤 우리 인문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죠? 자연과학적인 그냥 장소인데 그게 어떤 특정한 우리 뭐 역사적으로든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해당 현상을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웃기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화장실, 욕실, 탈의실. 여러분들 여기 수업을 듣는 친구들, 우리 카마치 회원 여러분들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예외를 제외하면
여러분 남자 친구가 여탕 가나요? 또 여학생 친구가 남탕 가지 않죠. 궁금한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뭐 술이라든가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 됐든 뭐 선생님 저희 큰아버지가 그 목욕탕 사장님이어서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어때요? 아무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냥 하나의 장소일 뿐이에요. 사람이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가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여탕은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여성들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 남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들어간 사람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때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들어갔어. 근데 경찰 잡혀갔어. 이렇게 하면 왜? 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여탕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의미가 이해가 되죠? 아, 그래 잡혀가겠네 이러잖아요. 왜요? 그 여탕이라고 하는 장소가 함부로 남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맥락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공간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된 그 현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공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추가되는 또 용어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앞에 예시 등거하고 연결시키자면 영업이 끝나고 그래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탕은 영원히 남자가 못 들어가나요? 아니거든요. 거기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귀가를 하고 아래 비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사장님과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남자분들이 여탕 들어가 청소해도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여성들이 이제 몸을 씻고 있는 그 시간대에는 여성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여성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거. 점유. 영어 시간 배웠어요. occupy. 그래서 우리 occupation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탔을 때 화장실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 걸려 있는 거 보면 영어로 occupied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되어져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여기 사람 있나요? 했을 때 물론 뭐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는데 do you have any company her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is this seat occupied? 네, 이렇게도 쓰거든요. occupy라는 것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누군가가 그 장소를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역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꼭꼭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을 했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뒷부분들 연결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